자, 선생님들 오늘 중학교 YBM 1과 2를 붙여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골라놓은 페이지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예, 열대 페이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막바지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지금 중학교 1 교과서에서 선생님들께 소개드릴 페이지가 몇 개 안 남더라고요. 중학교 1 교과서에서 연주 파트로 되어 있는, 네, 이제는 뭐 워낙 많은 악곡들을 보셨기 때문에 어느 봄날이라는 악곡 정도가 하나 남았습니다. 14페이지고요. 이 어느 봄날이라는 악곡은 2008년도,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면 최근이죠. 2008년도 MBC 창작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악곡이어서 실제로 동요라고, 네, 동요인가? 라고 하면은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요풍은 아니에요. 동요처럼 들리지는 않고 동요 프로그램에서 많이 불리는 것은 사실인데 아주 동요처럼 불리지는 않을 겁니다. 황옥연 작사라고 돼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면 황베드로 작사 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전형적으로 그냥 A, A, B, 돌배꽃으로 시작하는 A, 뭐 요 정도 ABA 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조성이 특별히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멜로디로 돌아오는 단순한 구조의 그냥 3부분 형식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음역도 그렇게 뭐 높거나 낮지 않고 딱 그냥 아이들이 부르기 좋은 정도의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음, 요즘 애들 그 동요가 그렇게 막 옛날식 동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무슨 떴다 비행기 같은 동요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서정적인 그런 그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정적인 구조 때문에 저희가 옛날 동요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이고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른 자세와 호흡을 익혀서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교과서에 굉장히 많은 발성법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 교과서답게 변성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정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너 말이야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페이지에 조금 뭐 다른 교과서에서 조금 좀 덜 보신 악곡이 아닐까 싶어서 넣어놨는데요. 이 곡은 목가춤마디, 목가춤마디가 아니라 싱코페이션. 네, 싱코페이션이 지금 보시면 약박에서 시작하는 것과 붙임줄, 타이를 붙여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생긴 악곡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곡도 하나 실려 있습니다. 라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요거는 제이레빗이 발표한 악곡이다 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뭐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일일이 찾아봤는데 워낙 많이 나타나는 악곡이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악곡 정도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본 악곡들은 대개 다 이런 악곡들이에요. 어떤 일도 이겨내지라는 악곡은 환경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악곡이다라고 해서요. 34페이지에 있는 악곡입니다. 도돌이표 관련된 악곡인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무슨 크게 할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요것도 교과서 몇 군데 이미 실려 있었는데 여기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라는 현대음악가가 빙하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음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덜 본 이야기를 한다면 요 정도는 되어야 덜 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9페이지에 있는 악곡입니다. 헐헐이라고 하는 악곡이에요. 이 악곡은 경기도 민요로 되어 있고
고양 김매기 소리라고 되어 있는 악곡인데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 악곡이에요. 그래서 고양 김매기 소리 향토민요입니다. 요렇게 계속해서 매기고 받는 소리로 되어 있는 향토민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악곡들이나 저희가 좀 덜 본 악곡이라고 하면 할까요? 그래서 요런 악곡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요게 좀 덜 보신? 예, 그러니까 요런 노래도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보시기 어려울 것 같길래 프린트 한번 봐주시죠. 저희가 뽑아놓은 페이지는 너무 없다 보니 자, 선생님들 이게 저희가 교과서 수준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법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악곡들 중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 김매기 소리 중에 헐헐이도 보실 수 있겠지만 한 곡 더 있습니다. 몸돌려라는 악곡인데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매기고 받는 소리가 한마디 구조로 되어 있는 악곡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요. 고양 김매기 소리가 몇 개의 소리가 연결되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요 정도 악곡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과서에는 아까 보신 헐헐이하고 지금 보시는 이 몸돌려라고 하는 악곡이 두 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2009, 2015 교과서에까지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멜로디 라인도 매우 비슷하고 고양 김매기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불리던,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악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드려봤고요.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 향토민요들을 좀 검색을 해서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린다면 부여 토속민요로 되어 있는 벼쌓기 소리 이런 악곡도 있고요. 자, 이런 악곡들이 되게 토속민요이고 향토민요이고 또한 노동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요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매기고 받는 소리의 간격이 이렇게 한 장단 정도로 짧은 노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소리와 매기는 소리가 굉장히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나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매나리라는 이름을 아예 가지고 있는 강원도겠죠, 당연히. 동부민요가 하나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악곡도 있다. 그리고 횡성 동그랑땡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딱히 무슨 그 노동요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노래를 그냥 불려왔던 그냥 유희요에 가깝게 불려왔던 이런 강원도 지역에서 불려왔던 향토민요도 있고요. 요거는 충청도에서 불려왔던 노래인데 충청도에서 불려왔던 노래 역시도 경토리로 주로 취급을 하고 경기도 민요권에서 주로 불려왔기 때문에 등타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우리가 교과서반이 끝나기 전에 이 노래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타령 같은 악곡들까지 있다라고 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무슨 멜 후리는 소리, 그러니까 멸치 후리는 뭐 그 금을 걷어들이는 소리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몇 개는 보셨더랬습니다. 그랬는데 헐헐이가 나온 김에 조금 그 빈도수는 굉장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기출문제 수준에서 우리가 향토민요를 좀 본 적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좀 읽어보시고 뭐 김매기 소리라든가 아니면 모 내는데 쓰는 노래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는 기억을 하실 것 같고 해서 요 정도 소리들은 교과서에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상태로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도는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프린트에다 좀 만들어 드렸으니까 같이 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교과서를 들고 보실 악곡들이 많지 않을 지금이 차라리 이런 걸 확인하시기에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려봤습니다. 자, 고향은 지금 우리 일산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왜
지금은 신도시가 돼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농사를 짓고 지금도 꽤 많은 채소 같은 거 키워서 서울로 많이 납품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농사 많이 지었던 곳이다 보니 노동요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형통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지역에 김매기 소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 교과서에서 남아있는 게 지금 보시는 몸돌려라든가 지금 헐헐이 같은 노래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노래들이 교과서 수준에서 남아있네 라고 해서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뽑아본 페이지는요, 69페이지예요. 69페이지에서는 미래사회와 음악이라고 하는 토의 토론 주제를 좀 잡아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미래사회와 음악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음악 만드는 과정을 비교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공지능은 음악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딥러닝을 한 다음에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곡한 다음에 음악을 완성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흔히 우리 알파고가 바둑을 배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알파고는 수없이 많은 굉장히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끊임없이 학습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한 다음에 바둑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둑 고수들하고 실제 바둑을 둘 때 단 한 번인가를 졌다 이세돌 구단한테.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알파고가 바둑에서 진 것은 버그가 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AI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작곡을 해서 바흐의 자료를 활용을 하면 바흐 스타일로 작곡을 할 수 있고 베토벤의 자료를 학습을 하면 베토벤 스타일로 작곡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서 음악을 완성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의 변화를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정말 끝없이 많이 나왔던 주제요. 인공지능을 작곡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모든 교과서들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에 관한 토론 주제로 제시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냥 결론 낼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께는 요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감상 페이지에서는요. 다른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거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파사칼리아 4단 쪽 핸델이 작곡한 합시코드 모음곡 중에서 한 악장이었던 걸 할보르센이 이중주로 편곡한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른 교과서에서도 이미 보셨던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대공. 그래서 피아노 트리오 대공이 하나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피아노 트리오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피아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들어갈 겁니다. 첼로는 낮은 음자리표도 쓰고 높은 음자리표도 쓰지만 특히 이 바로 가온음자리표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테너크래프를 쓰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왜 쓰느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덧줄 덜 그리려고 쓴다가 답이었습니다. 굉장히 허탈한 답이기는 했지만 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뽑아놓은 페이지 10대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너무 허탈한 거 준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탈한가요? 어떨한가요? 동물의 사육제가 나왔어요. 동물의 사육제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거쳐서 동물의 사육제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도 실리긴 실렸으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쌍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오페라를 썼고 교양시 죽음의 무도를 쓴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거북이, 뭐 당나귀, 코끼리 뭐 이런 중요한 그 악곡들의 메인 그 모티브들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악기들을 무엇으로 묘사했는지 뭐 하면서 네, 중요한 악곡들을 쭉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첼로 되게 유명한 곡이죠. 첼로로 연주하는 백조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기는 한데 또 나오면은 이 노래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 이 음악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요. 캉캉의 주제로 나왔던 것을 느리게 연주를 하면 거북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창작 파트입니다. 창작에서는 맨날 나오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네,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가 드뷔시의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나왔고요. 교양시 뭐 이런 거에 관한 설명 이야기 하는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냥 예, 칸딘스키의 인상이라는 작품과 쇤베르크의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25번이 또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에 예, 교과서에서 너무 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그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YBM에서 중학교 1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주의 환기해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워낙 많은 페이지들을 좀 봐와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학교 2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 교과서에서는요. 먼저 네, 거의 챕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는 금방 보실 수 있겠죠? 네, 산유화라고 좀 오래된 악곡이긴 하죠. 그래서 산유화라고 하는 네, 원래 가곡이었고 2부 합창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보되어 있는 악곡이 20, 21페이지에 거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림 나장조로 되어 있는 악곡이다라고 해서 조표 쓰시는 거랑 뭐 이런 악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유화는 우리 굉장히 옛날이죠. 이제는 김소월 선생님들 그 진달래꽃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김소월 씨의 연철의 작곡으로 되어 있는 악곡으로 하나 있습니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조성하고 삼화음 파악하는 정도, 뭐 그 정도 악곡으로 하나 정도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이 드디어 실렸네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 짧게 악보가 몇 개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말로 가사 다 붙여가지고 파퓰러가 실렸습니다. 실기곡은 대부분 고등학교 악곡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 위키드 중에서 파퓰러라고 하는 악곡이 실려 있습니다. 글쎄요. 실기곡으로 어떨라는지. 일단 실기곡 생각이 제일 많이 나니까 어쨌든 이런 악곡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글린다가 엘파바에게 너도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그 연두색 초록색 얼굴의 알파바에게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좀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뭐라 해야 되나 설득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예, 그 노래입니다. 선생님들 뭐 찾아보시면 뭐 많이 나오는 그 들어보실 수 있는 노래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좋아하시면 뭐 당연히 아실 만한 노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냥 벌써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냥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워낙 리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악곡이어서요. 그냥 저의 그 노파심을 자극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대한 쇼맨이 글쎄 여러 가지 코드로 익히기는 합니다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코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액면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면만 놓고 본다면 이 음악은 차별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차별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극복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파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래도 하나 실려 있어요. 물론 그동안도 살짝 보셨어요. 교과서에 아이유 노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한데 하여튼 셀러브리티가 있다라고 하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하여튼 뜻은 이러한 뜻이다. 뭐 주목받지 못해도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네,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네,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예, 뭐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가 어떻게 될지. 예, 근데 틀림없이 뭔가 한 세대를 반영하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다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42페이지로 오시면 42페이지로 오시면 강강술래가 여기 중강강술래에 해당하는 중모리 장단의 강강술래와 자진모리 장단에 해당하는 자진강강술래가 실렸습니다. 강강술래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중강강술래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는 걸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교과서 보시면서 쭉 봐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중모리와 자진모리 장단으로 한 페이지 강강술래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교과서에도 보시다시피 고사리 꺾기, 남생아 놀아라, 청어역기, 문지기 해서 그림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는 프린트로 이미 한번 다 그림까지 해서 같이 드렸으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번 넣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선 후기로 되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74페이지고요. 이제는 선생님들과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주로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천년만세 나왔거든요. 천년만세는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즐겨 연주하던 음악으로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쪼가락도들이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줄풍류로 연주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천년만세 중 계명가락도들이와 양청도들이를 비교하여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네, 선생님들께 이 악보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황이 플랫이고 계명가락 도드리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교과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프린트 지금 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한 화면에 두 개를 열기가 조금 어려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프린트를 조금 열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왔다 갔다를 하면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일단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자, 열고 계시고 잠깐 가겠습니다. 요거요. 이게 국립국악원의
계명가락도들이 악보인데 요 표시는 7개 표시입니다. 예, 7개. 그러니까 계명가락도들이는 7개 중심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연주는 이미 7개를 중심으로 연주를 하게 될 거여서 7개 위에 덩둥둥 당동징을 하는 손가락이 모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개 위에서 연주를 하게 될 것이므로 7개 위에서 모든 손가락이 다 연주를 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여기에 7자가 꼭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 다 되긴 됩니다. 물론 얘가 당이기 때문에 7개가 맞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느낌이 오시죠? 이게 당동징의 유현에서 연주가 될 것이므로 7개에서 연주가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하는데 굳이 여기다가 꼭 7자를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써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걸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7개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7개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7개가 여기가 유현이고 여기가 대현입니다. 대현이고 유현입니다. 근데 유현 7개가 중입니다. 유현 7개가 중입니다. 지금 중도 요 음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배중입니다. 배중녀입니다. 배중녀이다 라고 보시면 선생님들 대현은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완전 5도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완전 5도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여기는 뭐가 되나요? 레플렛에 해당이 되겠죠? 레플렛이면 배무쯤 되지 않을까요? 배무쯤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레플렛이라고 적어 놓으셔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꾀인 8꾀 한번 생각해 볼까요? 8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한음 정도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게 아마 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면은 말이 될까요? 이게 D 플랫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E 플랫쯤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황이 됩니다. 이거는 한 옥타브 아래로 내리는 게 낫겠네요. 합에 무르 잡으시고 여기를 배황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C 플랫이기 때문에 그 5도 아래가 될 거라고 잡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율명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율명이 아니라 구음을 적어볼까 합니다. 요건 당, 요건 동. 대연으로 가볼까요? 덩, 둥.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둥, 얘는 당.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얘는 당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요게 나왔는데요. 요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화살표가 없었다면 얘는 그대로 동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동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화살표가 있다는 것은 이대로 밀어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추를 사용을 해서 그냥 통 치거나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간보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요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C 플랫 있는 자리를 그냥 통 쳐서 연주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출로 연주가 되면서 자출 앞에는 자음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그냥 다시 당이 되고요. 얘는 둥이 되고요. 각각의 음을 떠서 연주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더라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다 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 다음엔 양청도들이가 나오는데요. 양청도들이도 7개입니다. 양청도들이도 7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청도들이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개는 똑같은 7개인데 얘는 무조건 뭐다? 문현이거든요. 문현이면 살 뭐가 될 테니까요. 살 뭐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당, 동까지 구해놨습니다. 당, 동까지 구해놨는데 동보다도 훨씬 높은 음이 나왔습니다. 당동, 징입니다. 당동, 징 이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징이겠네요. 그런데 저희 교과서하고 정간보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미, 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나요? 두 번째 음이 임이거든요. 선생님들 저희 프린트 한번 봐주시면은요. 양청도들이의 첫 번째 음은 이건 문현음이 맞고 미 플랫이 맞는데 요거는 C음이 맞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여기도 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과서는 정간보 지금 국립국어본부 보시면 B 플랫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께 저는 국립국어본부를 좀 더 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웃도들이 첫 번째 장단에서 주요한 음 2개를 뽑아 웃도들이 첫 번째 장단에서 주요한 음 2개를 뽑아 문현과 이음들을 뽑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양청도들이입니다. 기억하시죠? 양청도들이 어떻게 만들어? 라고 했을 때 웃도들이 첫 번째 장단, 웃도들이 한 장단에서 주요한 음을 2개씩 뽑아서 문현 하나 치고 그거 하나 치고 해서 만든 게 양청도들이인데 그때 뽑을 때도 원래 남하고 임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국어본부를 조금 더 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살찡 되어 있는데 저는 C 플랫으로 뽑아 살찡, 살, 동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살이고요. 어우, 이번에는 엄청 높네요. 미 플랫인데요. 여기 도가 징이었는데 이걸 징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도 아이고 남이요? 죄송합니다. 남도 징이었는데 남보다 더 높은
더 높은 황이래요. 그러면 뭐 징보다 더 높은 이징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것도 징일 겁니다. C 플랫 살동이었습니다. 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 뭐죠? 당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의 문제인데요, 선생님들. 요거 말입니다. F요. 이제 더 이상 이 F는 어디서 날 수 없다? 유현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유현에서 날 수 있는 애는 어디가 끝이다? 라플렛까지가 끝이에요. F에서 구할 수 있는 음은 어디다? 대연 들어와야 합니다. 대연까지 와야 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요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살짝 대연까지 들어와서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슬기둥으로 나야 합니다. 슬기둥이 나야 되느냐, 슬기 뭐가 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요. 선생님들 덩둥까지 저희가 높이를 알아요. 덩둥까지 높이를 알고 있는데요. 덩둥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슬기등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둥 높이 알고 계십니다. 똑같은 7개에서 둥은 미플랫이었거든요. 그러면 둥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등으로 소리가 나야 되겠죠. 둥의 높이는 알고 계십니다. 둥은 요거였습니다. 둥은 높이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관보로 이미 정답을 다 드려놨습니다. 정관보로 정답을 드려놔서요. 요거는 요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답은 정관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확보에 불만이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보충해드리고 싶다. 학생들한테 교과서에서 조금 학생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 약간 약해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충을 해서 그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명가락도들이 약보까지 하시고 선생님들 요거 7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양무 악보 봤는데 이것도 뭔지 아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네, 맞아요. 지난주에 했어요. 저희 이거 뭔지 다 했어요. 이렇게 손톱으로 비벼갖고 소리내는 거 했고요.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러지라고 하시면은요. 75페이지 지난주에 안 본 거 침양무에서 장구 몸통 같은 거 두드리는 주법을 안 했어요. 침양무는 다 했는데 장구 몸통 두드리는 주법이 있네요 라는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씨구야라는 노래가 지하철 환승역 안내 음악으로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악기장이라고 하는 네, 악기장인 네, 뭐 이런 그 악기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음악과 직업 이야기할 때 예, 부르는 이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고 서양 음악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름. 그래서 고흥곤 선생님 이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은고 배울 때 두 번째 날 갔더니 이름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구나 라고 했더니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흥곤이라는 이름 정도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양음악사 파트로 넘어가시면 80페이지요. 80페이지에서 딴 거 아니고요. 관현악 모음곡의 에어 악장. 우리가 흔히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악곡은 단독으로 만들어진 악곡 아닌 거 아시죠? 관현악 모음곡의 에어 악장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편곡을 해서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샘플링이란 단어 진짜 많이 보셨죠? 네, 이거 모르실 리 없고 바흐는
200년이라는 기간 동안 60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한 어마어마한 집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고전주의에서는 놀람교향곡과 터키 행진곡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들 이미 우리는 터키 행진곡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요거하고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지난번 프린트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이 형식이 저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에 건 그냥 론도 형식의 일반적인 형식을 준 것이고요. 밑에는 이 곡이 이런 ABC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두 번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 드렸던 프린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 곡은 굉장히 독특한 론도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외적인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찾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란도트 관계도 나오고 세 가지 수수께끼 이것도 이미 문제 드렸는데 밑에 답이 다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줄거리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왜 줬어요? 라고 하시면 요거 때문에요. 아무도 잠들지 말라와 동쪽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쪽산이 문제가 아니라 모리화의 멜로디를 가지고 와서 만든 악곡이다라는 이야기 하느라고 잠깐 드렸습니다. 예. 창극 정연이가 있대요 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창극 정연이의 줄거리까지 하나 다뤄준 페이지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경극, 가부기, 수상, 인형극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 소개하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를 좀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잠깐 봐주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가 음악교육학 개론이라는 책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음악과 공학이라고 설명하는 책이 우리 개론서 중에는 딱 하나 정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로 디지털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실제 현실과 같은 게임, 교육, 쇼핑,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확장된 가상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야. 아바타를 사용하는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활동들의 예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연주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예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요거 음악 공학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메타버스 이야기가 한 번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냥 지금 말고 모의고사 때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용어가 한 번쯤은 등장할 수 있어 정도만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작 파트에서는요. 장단에 어울리는 말 붙임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라고 하면 딴 거 아니고 까투리 타령 때문에요. 까투리 타령 자진몰이 장단 남도 민요인데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둥 허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벌써 원래 한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이니까 까투리 한 마리까지는 괜찮은데 까투리 한 마리 푸두두응 허니 여기서 잠깐 이분박이에요. 그 다음에 매방울이 떨렁 하면서 쭉 넘어가요. 약간 교대죽 같은 느낌으로 뻐듬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넘어갔다가 여기는 완전히 이분박이죠? 후여 후여 허허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이걸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한둘셋 둘둘셋 셋둘셋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분박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다 변형장단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붙임새에 맞추어서 변형장단을 만들어 보는 일종의 뭐로 만들어져 있다,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존중하는 우리 교실을 예로 들어서 따돌림 하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 이런 것들을 이분박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옛날에 파우스트. 파우스트 시험에 나와가지고 저희 물먹였던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만 시인의 사랑, 그리고 페르긴트,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뭐 이런 것들하고 뮤지컬 마틸다, 그리고 시조 태산이 높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까지요. 레미제라블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살짝살짝 그냥 기억이나 하시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 과학을 만나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아, 이거 저기에요, 선생님들. 여기 컴퓨터 입력 장치 이렇게 나오는데 그동안 하셨던 걸로 한다면 피지컬 컴퓨팅,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쓰시는 교과서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뭐라 해야 되나 회사 업체 이름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말을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컴퓨터 입력 장치와 엔트리를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신 겁니다. 그동안 왜 종이에다가 종이 건반 만들고 흑연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흑연으로 그러니까 연필심으로 칠해서 전기가 통하게 돼서 요 악어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건반 만들거나 하는 활동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활동인데 메이키메이키라는 이름을 안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을 바꿔서 입력기기에다가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용어를 다 바꿔서 쓰시다 보니까 되려 똑같은 건데 되게 어려워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젤리로 만든 건반악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했던 흑연으로 칠해가지고 만든 건반들, 그리고 그것 대신에 지금 보시는 이런 건 메이키메이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스크래치라고 하는 코딩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뭐 어디서는 블록 코딩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네,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게 교과서에 있는 거는 봤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려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봤다라는 정도만, 일단 그 정도만이라도 충분하지 않으실까라는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선생님들 많이 보셨던 루프 스테이션입니다. 소리를 녹음해서 반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프 스테이션은 소리를 녹음해서 반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반복하는 기법을 루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루핑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서 녹음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루프 스테이션을 가지고 박다울이라는 사람이 만든 검은 장난감, 검은고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검은고를 활용한 박다울의 검은 장난감이 있고, 스텔라장이 교과서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욜로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핑 기법을 사용해서 뭐 창작 일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활동들도 제안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용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루핑이라는 단어 하나 정도를, 루프 스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녹음하고 반복시키는 기법 자체를 루핑이라고 부른다 라는 정도만 좀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선생님들하고 좀 덜 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이 정도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일단 YBM에서 중학교 2개의 교과서를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